여러분 주위에는 인상이 좋은 분들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관상이 좋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우리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으실 텐데요. 이것은 사실 외모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도 자주 듣는 말이지만 예쁘고 잘생긴 이목구비와 상관이 없을 때가 있지요. 생김새를 떠나 운을 부르는 얼굴인데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생김새를 고치긴 어려울 수 있지만 후천적으로 우리가 운을 부르는 얼굴을 만들 수는 있다고 합니다. 또 부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생김새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부자들도 처음부터 이런 생김새를 가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니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확실히 이래서 운이 상승하는구나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만약 내 인생이 조금 힘들게 느껴지신다면요. 이제 말해드릴 이야기를 통해 모두들 운과 성공이 따르는 인생을 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운이 상승하는 얼굴의 특징과 우리가 외면과 내면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할지 책돈이 모이는 재물운의 비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운을 부르는 얼굴. 각자 타고난 꼴이 있습니다. 그 꼴이 다른 이에게 어떻게 보여질지는 나에게 달렸습니다. 40세가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한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지나온 마음의 세월을 드러내주지요. 이것이 얼굴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평가가 아니라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지내온 세월의 흔적과 지금 나의 마음 상태를 반영한 것이 지금의 내 얼굴입니다. 관상학을 연구해 그에 맞게 뜯어 고칠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도록 나의 마음과 생활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관상을 좋게 하는 방법이지요. 잠시 좋은 얼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상학에서는 보통 입술 끝이 올라간 것을 좋다고 칭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입술 끝을 올리기 위해 시술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웃고 있으면 입술 끝은 저절로 올라가기 때문이지요. 입술 끝이 올라간 사람들은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얼굴로 봤을 때 코를 중심으로 해 기가 이마를 통해 내려와 코에서 뭉쳐주고 코에서 뭉친 기운이 양옆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양볼이 잘 받쳐주며 뭉친 기운이 아래로 쑥 빠져 내려가지 않도록 입술이 잘 받쳐주어야 하는데요. 이 내용을 모두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조화로운 얼굴이 자연의 이치, 명당의 원리와도 닮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얼굴에서 비바람이 부는 등 항상 흐린 날들로만 채우지 말고 언제나 밝게 빛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으로 나의 시간을 채워보세요. 얼굴에 미소를 머금는 것, 그것이 곧 운을 부르는 얼굴, 누가 봐도 매력적인 얼굴을 갖는 길입니다. 운을 부르는 외면, 바른 몸가짐. 요즘에는 남녀 구분할 것 없이 모두 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더 높은 차원의 행복에 대해 알아가고 있는 거시적인 운의 시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열심히 운동을 하고 멋진 몸을 위해 식단을 관리하는 것은 나의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육체가 건강하니 마음도 건강해지고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생기니 대인관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지요. 영화 관상을 보면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의 얼굴만을 보고
그 사람의 전부를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몸생김새, 행동과 걸음걸이 등을 보면 대개 어떤 사람인지를 맞출 수 있다고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사람을 만날 때 그렇게 알아보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보이는 얼굴은 그날의 컨디션과 감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걸음걸이와 말투, 목소리의 톤, 행동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사람, 운을 부르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다음의 것들을 실천해 보세요. 먼저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너무 빠르지 않은 속도로 걸어보세요. 많은 부자들을 만나고 대표들을 만나보면 느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본적으로 대표님들은 당당하다는 것인데요. 당당해 보이는 이유는 바로 걸음걸이 때문이지요. 절대 어깨를 움츠리는 경우가 없고 행동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 정도 위치와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 당연히 걸음걸이도 느려지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많을수록 지킬 것이 많습니다. 이 말은 항상 신경 쓸 일이 많고 걱정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규모는 클지 모르나 일반인들보다 개인 경제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리스크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운에 대해 더욱 신경을 쓰고 터를 중시하는 것인데요. 돈을 많이 버는 순간은 잠시뿐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흔들리지 않고 잘 유지해온 것이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물론 행동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대표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우리의 뇌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보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뭔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우리의 행동과 뇌가 이어져 있다는 것은 여러 번 증명되기도 하였지요. 모든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는 아니지만 누구나 자신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관리하는 대표자인 것은 똑같지 않을까요? 그러니 당당하게 걷고 여유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에서도 나를 관리하는 영역 중 하나로 걸음걸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1900년대의 베스트셀러에서도 걸음걸이를 강조했다는 것이요. 그런가 하면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외면, 외형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말과 관련된 영역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의 내용과 말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관리하면 좋은 운을 부르고 여러분을 한 차원 높은 사람으로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말은 내용과 어휘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요. 그동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왔고 어떤 책을 읽었으며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살았느냐에 따라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유식해 보이기 위해 어려운 책을 펼쳐들거나 공부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좀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욕이나 불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드러워지면 당연히 나에게 들어오는 말도 순해지기 마련이지요. 나는 부드럽게 대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부드럽게 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거칠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보낸 운은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서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말의 형태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이 나오는 형태라 함은 목소리의 높낮이, 말의 속도 등을 의미하는데요.
톤이 높은 목소리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가벼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실험을 해보고 싶다면 평소와 다르게 천천히 말하고 낮고 굵은 톤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친한 지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놀랄 수 있지만 식당에 가거나 편의점에 들러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해본다면 분명 이전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것을 점차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운을 통해 기회 잡기. 운은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운을 쌓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나도 점차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준비하는 사람이란 무리해서 비싼 옷, 비싼 차, 비싼 집을 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에게 돈이 들어오고 큰 일이 맡겨지려는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그러한 상황을 가정해보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계획을 세우고 기다리고 조금씩 목표에 다가가다 보면 운이 나에게 오든 내가 운에 가든 어떻게든 좋은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외면에서는 얼굴과 눈에 빛이 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광 피부를 내기 위해 눈이 커 보이도록 하기 위해 시술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을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눈이 제대로 빛이 나게 하는 것은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자세이지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위해 자신을 이겨온 사람에게는 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자신만의 노력으로 삶을 헤쳐나갈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운이 되어 하는 일을 더 순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과 눈에 빛이 나기 위해서, 즉 운이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일단 목표를 세워보세요. 아주 작은 목표여도 좋습니다. 허황된 목표라 생각하지 마세요. 남들이 보기에 비웃을지 몰라도 나 자신이 진심이라면 그것은 아주 좋은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다가가기까지 어떤 과정을 밟아나가야 하는지 조사하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하면 될지 계획하고 실행해 보세요. 이런 옷차림은 꼭 피하세요. 타인을 볼 때 얼굴보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그 사람의 차림새입니다. 어떤 색깔의 옷을 어떻게 입었고 어떤 가방을 들고 있는지가 빠르게 인식되지요.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추측하게 됩니다. 운을 떠나서 옷을 잘 입는다는 건 멋있는 일이기 때문에 옷을 잘 입는 사람은 인기가 좋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어 편안함을 주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허름한 옷차림으로 자신을 없이 여기게 하지도 않고 눈에 띄는 한편 사치스럽지 않아 편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타인의 편안함을 생각하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엄청난 운을 쌓는 일입니다. 사람마다 보기만 해도 흐뭇한 누군가가 있을 것인데요. 나의 옷차림 속에 담긴 그 마음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을 흐뭇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나의 편안함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과 더불어 타인도 함께 고려한다는 것, 이것이 운을 부르는 옷차림의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운을 감소시키는 옷차림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어울리지 않는 옷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는 것은 나의 모습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나에게 어울리는 옷이라는 개념이 참 어렵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건 내가 좋아하는 옷차림이 무조건 나에게 어울린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더욱 빛내주는 옷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흰색을 좋아하지만 검은색을 입을 때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한 번쯤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통해 새로운 스타일을 찾는 것은 삶에 신선함을 불어넣어 줍니다. 나도 좋고 남들도 좋아하는 그런 옷차림을 한번 찾아보세요. 쭈글쭈글한 옷은 꼭 피해주세요. 누군들 쭈글쭈글한 옷을 입고 싶을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부득이하게 옷은 입어야 하고 입을 수 있는 옷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옷장 구석에 접혀 있던 스웨터를 꺼내 입고 나간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옷을 입고 온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은 그런 옷차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업무적이거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타인을 만나야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지요. 다음 날 입을 옷을 미리 챙겨놓고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옷차림이 잘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떠나 절대로 가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체상이라고 하는 몸의 형태인데요. 보이는 옷차림을 넘어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고 좋은 향이 나도록 꾸미는 것도 내 주변에 운이 모여들게 하는 행동이지요. 집만 향기로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에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향수를 통해서가 아닌 그 사람의 됨됨이를 통해 향기를 뿜어내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노력이라도 해보는 것입니다. 특히 속옷은 중요합니다. 항상 깨끗한 속옷, 겉옷보다 조금 더 좋은 속옷을 입는 것도 나의 운을 상승시키는 옷차림임을 기억하세요. 외면을 이기는 것은 심상이다. 관상과 체상을 넘어 가장 중요한 생김새는 마음의 모양인 심상입니다. 이건 역시 생김새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앞에서도 쭉 이야기해 오고 있지만 몸과 얼굴은 마음을 드러내주는 매개체에 불과합니다. 관상과 체상을 통해 세부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기는 했지만 사실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굳이 그런 것들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운은 운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운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것이 곧 현실적인 부유함으로도 연결됩니다. 부자들 중에서도 가장 인상에 남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겸손하고 매너가 좋은 사람들이지요. 겸손하고 예의 있는 사람을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차림새는 소박해도 훌륭한 인품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세계 최고의 경영자들이 매일 명상을 하고 마음에 대해 공부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들은 걱정을 내려놓고 온전한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삶을 관리해 나갑니다. 그 덕분에 엄청난 규모의 돈과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위치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것이지요.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처음에 말한 것처럼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바꾸려는 노력은 내 마음의 변화로도 이어지며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어떤 습관들을 가졌는지 생각하면서 바꿔갈 것들을 하나씩 알아보고 실천해 보세요. 가난을 부르는 행동. 콕 집어서 가난을 몰고 오는 행동은 아니지만
보통 풍족한 삶을 살지 못하거나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항상 나를 돌아보는 것은 중요하지요. 나의 행동 중 어떤 것이 나의 삶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좋은 운도 쫓아버리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난하게 만드는 몹쓸 행동 중 하나는 무엇이든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마음에는 운이 들어올 여지가 없지요. 포용하고 수용하는 것보다 거절을 먼저 한다면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거절해야 할 땐 거절하는 것이 맞지만 무엇이든 일단 거절부터 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순수하게 보내는 호의마저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들어온 좋은 마음, 좋은 운들을 하나씩 거절하다 보면 어느새 모든 운은 떠나가고 맙니다. 거절하더라도 딱 잘라서 거절하지 말고 일단은 생각해 보겠다고 말해 보세요. 그런 다음 다시 지금의 상황상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다음에 또 좋은 제안이 있으면 부탁한다고 하면 무조건 거절이 아닌 상황상의 보류가 되는 것입니다. 또 불만만 가질 뿐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가난을 부르는 행동입니다.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의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남의 밑에서 일한다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상황에서 잘할 수 있는 것,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지는 못하고 항상 불만만 발견해내려 노력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만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면 과감히 결정해야 합니다. 어떠한 결정도 하지 못하면서 말로만 토로하는 불평은 나 자신을 발전시키지 못하지요. 부자를 무조건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나보다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나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 부러움을 시기로 발전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막연히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부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설령 내가 1000억을 가졌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지요. 그럴 시간에 어떻게 그런 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편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생각의 길이 곧 현실이 되는 것이 운의 원칙 중 하나입니다. 부자를 부정하기보다는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요? 재물운이 싫어하는 말버릇. 재물운을 원한다면 부자처럼 행동해야 하지요. 자수성가 부자들도 힘겨웠다가 성공하는 경우가 정말 많지요. 이중 재물운을 원한다면 나를 낮추거나 욕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나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단지 그 기회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리지 못할 뿐이지요. 아마 여러분이 많은 책을 읽고 좋은 영상을 보는 것은 그런 기회를 알아차려 잡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 아닐까요?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와 더불어서 더 큰 기회가 찾아올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 자신을 부자가 아닌 그냥 서민으로 산다고 비유하는 사람은 누구는 서민으로 살고 싶어서 그러겠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뜻하지 않게 인생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굳이 지금의 삶 전체를 비하하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잠시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을 뿐이지요. 산을 오르다 보면 마주할 수밖에 없는 험난한 구간 정도로 생각해 보세요. 분명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기억해 보세요. 멈추는 사람에게는 더 나은 미래가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의 삶이 힘겨우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서민이 아니라 부자다. 지금은 단지 잠시 부자의 삶을 쉬어갈 뿐이다라고. 기분 나빠하는 것도 돈을 잃는 일이다. 기분 나빠하는 것도 돈을 잃는 것입니다. 한 판매 강의에서는 고객을 응대하는 내용에서 고객이 부당하게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일 때 굳이 언쟁을 하며 다투지 말고 과감하게 환불해 주라고 합니다. 만약 그 고객과 언쟁을 벌이고 설득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과 최소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대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그렇게 해서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앙심을 품고 여러 부정적인 내용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역시 그 사람으로 인해 하루 종일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감정 소모를 하게 되겠지요. 피곤했던 뒷목이 더 뻐근해지고 혈압이 올라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매뉴얼을 만들어 두었다가 설득이 되지 않는 사람, 상식적인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환불을 빠르게 진행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돈을 버는 일입니다. 판매자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해결하지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운을 잃게 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오고 맙니다. 운은 어떤 형태로든 다시 되돌아오는 것, 순환의 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실 부정적인 상황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나의 운을 지키는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지요. 화는 말 그대로 불입니다. 음양오행에서 불은 금을 녹이는 속성을 지니는데요. 금은 재물입니다. 즉, 내가 화를 한번 낼 때마다 나의 재물운이 계속해서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상에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은 곧 돈을 버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더불어 나의 운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걱정입니다. 걱정을 하면 삶의 긴장도가 높아지게 되고 쉽게 몸이 피로해서 더 많은 일을 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보통 걱정을 할 때는 무언가 더 잘해야 하는 압박을 받는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걱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지요. 걱정을 하고 싶어서 하겠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걱정한다고 해서 일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진짜 걱정을 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고 그러지 못해서 다가오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 염려되어 걱정하는 것이라면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감정 소모를 줄이는 일입니다. 그러니 화와 걱정, 이 두 가지는 내 인생의 운을 감소시키고 더 많은 운이 들어올 자리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분노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속으로 풀어내거나 밖으로 표출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의 현명한 선택지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관계나 조직에서 화를 밖으로 표출할 때에 부작용이 더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참는 것이 분명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항상 고쳐나가려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화를 속에 담아두게 되면 그것도 병이 됩니다.
보통 화병이라고 하죠. 몸속에 쌓인 화는 물리적인 병으로 발현됩니다. 몸과 마음이 이어져 있음을 증명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나는 화를 속으로 해결할 것인지 겉으로 풀어낼 것인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 속에 너무 담아두는 선택만큼은 피하도록 하세요. 아까도 말하지 않았던가요? 화는 금을 녹입니다. 그러니 오래도록 묵혀두어 냄새나는 불의 기운은 이제는 꺼버리도록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둔 화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메모장을 펼쳐 써보세요. 이렇게 담담하게 글로 풀어내는 것 역시 큰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표출하고 건강하게 화를 없애는 행동은 나에게 좋은 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에게는 운이 따라오지 않는다. 우리의 불완전함은 사실 어찌 보면 혜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일이 일어남에 감사해야 합니다. 인생 자체가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사람은 뭘 하든 다 성공하고 언제나 건강하고 쾌활하며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 사람을 싫어하는 이는 아무도 없고 모두가 그를 보고 기쁨을 얻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크고 작을 뿐 나름의 불완전함과 해결해야 할 숙제들을 안고 태어납니다. 완벽한 이는 신이라 불리는 존재밖에 없습니다. 신에게는 운이라는 개념이 없겠지요. 달리 생각해보면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운이 삶에 들어올 수 있고 그 운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은 어찌 보면 혜택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나의 완벽하지 못함을 탓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의 태도를 가지면 생활 속에서 주변에 있는 작은 기쁨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우리는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의 태도를 가지면 스트레스를 더 잘 관리할 수 있고 긍정적인 감정과 행복을 느낄 수 있지요. 감사하는 태도는 우리의 멘탈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우울감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자신의 장점과 성취에 대해 더 잘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자부심을 갖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의 아름다움과 선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내면, 즉 마음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정말 좋은 태도입니다. 물론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 가끔 일어나는 나쁜 일에 대처할 방법도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나쁜 일이 일어난 것에 도리어 감사하고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나쁜 일을 통해 좋은 운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지요. 이유 있게 당당하세요.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라는 말 많이들 하실 텐데요. 부러움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부러움 이후에 따라오는 감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시기하지 않고 나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마음을 잘 단속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나라는 사람도 잘 되고 싶은 욕구가 강하고
누구에게 지는 것을 정말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질투심이 잘 일어나는 내 마음을 경계하려 합니다.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부럽지 않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부럽지 않은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게 된 가치는 바로 정직함입니다. 부럽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나 자신이 떳떳해야 합니다. 그 떳떳함이라는 것은 내가 정직하게 살았을 때 갖추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 곁에 가면 조금은 딱딱하지만 맑은 기운이 흐릅니다. 이렇게 나 스스로 떳떳해진 다음에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나 자신을 만드는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과거 포용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시간을 통틀어서 늘 존재하고 있지요. 특히 과거의 행적들이 바탕이 되어 현재의 삶을 이룹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거에 내가 어떤 잘잘못을 했건 간에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나의 일부로서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온전하지 못한 과거의 내 모습이 신발에 붙은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게 될 테니까요. 2단계는 현실 직시입니다. 과거를 포용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나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갈망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3단계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직시한 현실의 바탕으로 앞으로의 내 모습을 내가 바라고 희망하는 모습에 가깝도록 현실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삶은 어떨까요? 그저 시간이 가져다 주는 삶이 될 뿐일 겁니다. 시간을 거슬러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 준비된 계획까지 마련되었다면 이제 실행만 하면 되지요. 실행은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 꾸준한 노력과 계획의 실행이 나아가 나의 경력이 됩니다. 이러한 경력까지 갖추게 되면 소위 말해 누구도 부럽지 않은 나 자신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나 자신을 위해서 지금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적어보세요.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줄 청사진이 되고 재물운을 찾아가는 이정표가 됩니다. 오늘 들어본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소 많은 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면과 내면을 가꾸는 데에 굉장히 힘을 쓴다고 생각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 어떻게 가꾸어 나갈 수 있을지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저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외면을 좋게 만들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주의하며 생활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도 항상 풍요와 부가 뒤따르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